자, 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44강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은 시기적으로는 연도를 갖다 조금 볼 필요성이 있는데, 시기를 보면 1894년부터 해서 1895년까지 주로 일본이 주도해서 일어난 그러한 개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94년이 가보년, 그리고 1895년이 을미년, 이렇게 되겠죠. 이 가보 을미개혁은 동학농민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일본이 주도해서 일으킨 개혁이 되는데, 일본이 이렇게 가보개혁을 갖다가 실시했던 이유는 뭐냐? 조선이 근대화되지 않았으니 이런 동학농민운동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화 개혁을 시켜주겠다, 이게 명분인 거고, 실제 목적은 동학농민운동을 치르면서 조선이 어느 정도 근대화 개혁을 추진합니다. 정부에서도 교정청이라는 기구를 갖다가 설치해가지고 개혁을 착수하게 되면 조선이 일본이 의도한 대로 근대화되지 않고 조선 나름대로의 근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조선에 대한 지배가, 혹은 자기들이 원하는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여 일본이 나서서 이러한 개혁을 실시한 겁니다.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또한 1차 가보개혁은 일본이 주도했다기보다는 이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조선 계합파가 어느 정도 주도해서 이끌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보 을미개혁을 볼 때는 시기적으로 네 시기로 구분하여서 살펴보면 그 이해가 편하겠더라. 그러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1차 가보개혁이 일어난 시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기, 1차 가보개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가보개혁이 일어난 시기는 정확하게는 1894년 7월 달에 1차 가보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가보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김홍집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갖다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김홍집 내각이 수립되어서 개혁을 추진하게 되고, 친일 내각이라고 부릅니다. 친일. 일본에 가까운, 일본과 친일 세력들이 정부 주요 조직을 장악한 그러한 시기가 되겠죠. 참고로 이 1차 가보개혁이 추진될 때는 지금 한창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냐면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간섭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주로 누가 중심이 돼서, 주로 이 개혁을 갖다가 주도했던 사람은 김홍집이 중심이 되어서 주도를 하게 되는데, 1차 가보개혁은 지금 보다시피 군국 기무처라는 개혁 기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거 중요합니다. 1차 가보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이 군국 기무처라는 기구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 가지 개혁을 갖다가 실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개혁 내용들을 보면 이거를 정확하게 알 필요성은 없는데, 이게 지금 개혁 내용이 몇 차 때의 가보개혁의 내용이냐, 이러한 기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보 을미개혁은 배점도 높고, 이 가보개혁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돼 가지고 조금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차 가보개혁의 핵심 내용들을 갖다가 좀 살펴보시면, 군국 기무처가 중심이 돼서 개혁을 하게 되는데, 먼저 정치적으로 어떤 개혁을 실시를 하느냐. 정치적으로는 먼저 청과 무슨 관계를 끊으라, 4대 관계를 끊으라. 그러기 위해서 이제까지
청의 연호를 사용인데 청의 연호를 사용해라 사용하지 마라. 청의 연호를 갖다가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개국기년을 사용해라. 개국기년을 사용해라. 이런 내용이 정치적으로 있고, 또한 그 의정부 6조 체제였죠. 그런데 이 6조를 갖다가 없애고 팔아문이란 것으로 개편을 해라. 팔아문으로 개편을 해라. 이런 정치적인 개혁이 있었더라. 또한 한 가지 더, 기존에 관리를 갖다가 채용하는 과거제 시험도 폐지해라. 이러한 정치적 개혁이 이루어지고, 또한 경제적으로는 재정을 일원화해라. 재정을 일원화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정부의 재정과 황실의 재정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군데에서 모든 재정을 일원화해서 관리를 해라. 그 기관은 어디로 하고, 탁지아문이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재정을 일원화하는 그러한 정책을 실시해라. 이렇게 내려졌고, 또한 조세의 급납화. 조세를 거둘 때는 현물 이런 거 하지 말고 무조건 급납, 그러니까 돈으로서 납부하게 하고, 또한 도량형도 통일을 하여라. 도량형 통일. 그리고 또한 은본위 화폐 제도를 갖다가 수립하여라. 은본위 화폐 제도를 수립해라. 이러한 경제적인 정책을 실시를 하죠. 특히 1차 가보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회적인 개혁 중에서 신분제가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폐지된 그러한 개혁이 되겠더라. 신분제를 법적으로 폐지시켰더라. 이와 아울러서 공노비와 산노비 제도를 갖다가 공노비와 그리고 사노비 제도를 폐지해라. 그래서 신분제에 대한 법적 폐지가 이루어졌던 개혁이 1차 가보개혁. 또한 가부의 재가를 허용해라.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졌을 때가 바로 몇 차 가보개혁이 되겠다? 1차 가보개혁이 되고, 이 1차 가보개혁을 이끌었던 핵심 기구가 바로 군국기무처라는 기구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포인트가 뭐냐? 일본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 개입을 하지 못하였다, 개입을 하지 못하였더라. 하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개혁 내용들은 꼭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1차 가보개혁에서 조금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신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그 외에도 이 6조에서 팔아문으로 개편하였다든지 청과의 사대관계를 갖다가 없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기로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런 것이 1차에 있었구나 정도 이렇게 감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더라. 그러다가 드디어 2차 가보개혁이 추진되게 됩니다. 2차 가보개혁이 추진되게 되는데, 2차 가보개혁의 특징은 뭐냐? 지금 보시면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의 간섭이 심하지 못하다고 했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 전쟁에서 점점 일본이 우세해지게 되고, 그 일본이 승리를 확정지을 정도로 이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자 일본이 이제 처음에 일본이 1차 가보개혁할 때 전쟁도 있었지만 다른 나라의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점점 승기를 가져가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에 대한 간섭을 갖다가 하게 되었던 거죠. 그에 따라서 2차 가보개혁 때는 일본이 직접 나서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개혁을 주도하게 되었던 것이 2차 가보개혁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가보개혁은 시기적으로는 1894년 12월부터 실시된 개혁이 2차 가보개혁이고, 이때는 기본적으로 김홍집이라는 분과 여기에다가 일본의 망명에 있던 급진 개화파, 바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박영효라는 인물을
다시금 조선에 데려가서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김홍집, 박경효 연립 내각시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역시 친일 내각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기존에 있던 1차 갑오개혁의 개혁기구였던 군국기무처를 폐지시켜버립니다. 군국기무처를 갖다가 폐지시켜버리고 구체적인 개혁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홍범 14조란 것이 발표되게 됩니다. 누가 발표하냐면 고종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1895년 1월달에, 이건 을민년이 되는데 어쨌든 1895년 1월달에 홍범 14조가 발표가 되는데, 이 홍범 14조는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초의 근대적 헌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개혁을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인 개혁 내용이 발표가 되게 되는데, 역시 이때의 구체적인 개혁 내용들을 갖다 보면 홍범 14조를 바탕으로 하여, 자, 정치적으로는 이때 어정부를 갖다가 이제 어정부를 내각으로 수정해라, 이러한 보시면 내각으로 그 명칭이 변경하고, 다시금 이 위에 보면 1차 때 6조를 8아문으로 개편했죠. 근데 다시금 이때는 8아문을 다시금 7부로 이렇게 개편을 하고, 또한 재판소를 갖다가 이제부터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적 사법적 체계를 갖다가 갖추어서 이러한 재판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2차 때는 이게 조금 중요하죠. 사회적으로 교육 입국 조서란 것이 발표가 됩니다. 교육 입국 조서란 것이 발표가 돼 가지고 근대적 교육 제도의 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마련되게 되더라. 그런 중에 드디어 청일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드디어 일본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조약이 체결되게 되냐면, 이 내용은 알아두셔야 되는데,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바로 청나라와 무슨 조약을 체결하게 되냐면 이 시모노세키 조약이란 것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1895년 4월 달에 체결된 조약이 되겠습니다. 다시금 1895년 4월 달에 체결된 조약인데, 여기 좁아서 이쪽에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조약이 체결됐다?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겠는데,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바로 일본이 여기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요동반도를 한량하는 이러한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있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요동반도가 어디냐? 여기 지도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있다 치면, 일본이 이렇게 있다 치면, 요동반도 어디죠? 이 수도 없이 우리가 했습니다. 그죠? 여기가 요동반도입니다. 여기가 요동반도. 그죠? 참고로 여기가 산동반도. 그죠? 산동반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어느 나라가 가져가 버렸다? 여기를 일본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일본이. 그런데 사실 여기를 항상 노리고 있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냐? 바로 러시아죠. 러시아가 이 길을, 러시아는 겨울이 되면 모든 항구가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얼지 않는 항구가 상당히 필요했고, 그것으로 자기들이 노렸던 것이 이 요동반도인데, 갑자기 일본이라는 나라가 나타나서 이 요동반도를 가져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배가 아팠겠죠. 못 먹는 감, 나도 못 먹고 니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때 러시아가 독일과 그리고 프랑스를 갖다가 끌어들여 가지고 이 일본을 압박을 합니다. 너것들 그거 어떻게 해라, 다시 청나라에 돌려줘라, 그거 부당하다, 이렇게 일본을 압박했고, 일본은 뭐 자기들이 아무리 힘이 강한들 이 세 나라를 갖다가 이길 수는 없었겠죠. 이에 다시 어쩔 수 없이 일본이 청나라에 요동반도를 돌려주는 사건이 발생하니 그것을 뭐라 부르냐면 이 사건을 이렇게 부릅니다. 삼국 간섭,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삼국 간섭으로, 즉 삼국 간섭은 러시아, 독일, 그리고 프랑스가 어디를 압박한 사건이 되겠다? 일본을 압박하여 다시금 청나라에게 요동반도를 갖다가 돌려주게 한 그러한 사건을 삼국 간섭이라고 부르는데, 조선 내부에서 딱 보니까 이런 국제적인 정세 속에 이 러시아에 이렇게 달라붙으면 어느 정도 국제적인 힘을 키울 수도 있겠구나, 일본을 갖다가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에 다시금 조선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되느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시금 조선 내에서 주로 이 민씨를 중심으로 해서 친러 성향의 관리들이 정치에 이제 정계에 진출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친러 정책들이 추진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바로 친러 내각이 다시 수립된 것이 3단계가 되겠습니다. 친러 내각이 수립된 것이 3단계가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 친러 내각이 수립되다 보니까 기존에 실시되던 모든 가보 개혁이 무효화 되었으며, 이때 누가 제거되냐면 박영효가 제거되게 됩니다. 그러자 이에 불만을 가진 나라, 바로 일본이었겠죠.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했겠죠. 그런데 조선에서 다시금 친러 내각이 이렇게 수립되고, 이러한 친러 내각이 수립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였을 것이다, 바로 민씨다, 이렇게 판단하여 이 민씨를 갖다가 제거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발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겠다? 그게 바로 을미사변이 됩니다. 을미사변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1895년 8월 달에 발생한 사건이고, 이에 따라서 민씨 세력이 제거가 되고 다시 일본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개혁이 추진되게 되는데, 그것이 3차 가보 개혁이 추진되게 되더라. 1895년이죠. 그래서 이거를 3차 가보 개혁이라고도 하지만 이렇게도 부릅니다. 무슨 개혁이다? 을미 개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구체적인 시기로는 1895년 8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을미 개혁의 개혁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군제를 개혁하고 군대 제도를 갖다가 개혁하고, 다음에 단발령이라는 것을 실시하죠. 머리카락을 작게 자르는 것을 말하겠죠. 단발령이 실시되고, 종두법을 갖다가 시행하고, 근량이라는 연호를 갖다가 사용합니다. 근량은 연호를 말합니다. 근량이라는 이제 연호를 갖다가 사용해라. 그리고 날짜 세는 법도 태양력을 사용해라. 태양력이 사용되고, 또한 우편 제도도 마련해라. 그래서 우편 제도 개혁도 이루어지고, 또한 소학교도 설치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가 이루어졌던 개혁이 을미 개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개혁은 이 사건으로 막을 내리게 되니,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그 사건이 바로 아관파천이 되겠습니다. 아관파천. 무슨 내용이다? 이 아관파천은 바로 고종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고종의 거처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이러한 사건을 아간파천이라 부르죠. 연도로는 1896년에 이렇게 진행되었고, 이 아간파천에서 기존에 시행되던 모든 드디어 갑오 을미 개혁은 끝이 났더라, 중단되었더라. 그리고 다시금 조선 내에서는 친러 내각이 수립되면서 지금까지 시대던 갑오 을미 개혁은 일단락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가 해보면 갑오 개혁은 총 3차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1차 갑오 개혁, 그리고 2차 갑오 개혁, 그리고 3차 갑오 개혁으로 진행되고, 그 사이에 무슨 내각이 수립되었다? 친러 내각이 한번 수립된 적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그 사이에 대표적인 사건들 역시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시모노세키 조약과 그리고 그에 따른 삼국 간섭, 그리고 을미사변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고, 일반적으로 갑오 을미 개혁이 문제에 출제될 때는 몇 차 갑오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냐,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그 배점도 매우 없더라.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기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출 문제 보시면 밑줄 그은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시면 그동안 국정 논의를 주도한 훈국 기무처가 설치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죠? 폐지가 되었죠. 2차 갑오 개혁이 실시될 때 훈국 기무처를 폐지하고 홍범 14조를 발표를 하죠. 그에 따라서 이제 김홍직과 함께 박경효 연립 내각이 수립됐을 때가,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2차 갑오 개혁의 내용입니다. 2차 갑오 개혁 때 가장 핵심은 홍범 14조가 발표되고, 정치적으로는 의정부를 내각으로 변화시키고, 또한 8아문을 7부로, 그리고 재판소가 설치되고, 가장 또 특징적인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군대적 교육 제도를 갖다가 마련하기 위한 교육 입국 조서란 것이 발표되었던 시기가 2차 갑오 개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것을 찾으면 되겠죠. 보시면은 통리기무암과 12사를 설치했다. 이거는 1880년대 개화정책이죠. 언제 때 개화정책이다? 1880년대 개화파들의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 다음에 지방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하였다. 이거를 아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나와버렸네. 봅시다. 지금 보시면 정치적으로 의정부에서 지금 이게 아니죠. 의정부에서 내각으로 이렇게 바꾸고 8아문의 7부 이렇게 정치개혁인데, 이거 외에 또 뭐가 있냐면, 자, 여기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 지방행정구역을 원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전국을 몇 도로? 8도였죠. 이거를 갖다가 23부로 개편하는 이러한 개혁을 실시했던 것이 2차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지방행정구역을 어디에서 8도에서 23부로 개편하였다. 이게 바로 2차 갑오 개혁과 관련된 내용일 것이고, 답은 2번이 되겠죠. 청의 연호를 쓰지 않고 개국기년을 사용하였다. 이건 1차 갑오 개혁의 내용이 되겠죠. 공사 노비법을 협파하고 갑오의 제거를 했다. 신분제를 철폐하고 공노비와 산노비의 제도를 철폐했던 시기는 역시 이것도 1차 갑오 개혁. 6조에서 8아문으로 개편하고 과거제를 폐지했다. 이것도 역시 1차 갑오 개혁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대화에 나타난 상황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며칠 전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압력으로 일본이 라오뚱반도, 이게 요동반도입니다. 요동반도를 본 발음으로 하면 야오뚱반도가 되겠죠. 이를 반환하는 소식이 들었다. 이 삼국 간섭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삼국 관습과 관련된 내용이 되는데, 들었네. 우리도 이 기회에 러시아를 이용하여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날 방도를 찾아보자. 갑오 을미개혁의 3단계에 해당되는, 즉 3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즉 조선에서 무슨 내각이 수립되었다? 친러 내각이 수립된 시기고, 근데 이 문제를 보면 이 이후의 사실입니다. 친러 내각이 수립되고 이후에 다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을미사변이 일어나죠. 그리고 다시금 친일 내각이 수립돼 가지고 을미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관 파천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단계를 봤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하나 고르면 되겠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이거는 언제 때의 일이냐면 1882년에 이목군란 이후에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고, 근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거는 우리 아까 전에 했죠. 보시면은 이게 있죠. 근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이거 을미개혁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을미개혁이 이 이후니까, 그죠? 답은 이후에 되겠죠. 행정기구를 육지에서 8아원으로, 이거 1차 가부개혁입니다. 그죠? 1차 가부개혁일 것이고, 궁극기무처를 궁극기무처 1차, 그죠?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를 점령했다. 이거는 그 전에 갑신정변이 막 끝나고 난 이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거문도 사건이죠. 거문도 사건과 연관성인데, 거문도 사건은 시기적으로는 1885년부터 해서 1887년까지 일어난 사건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까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갑오 을미개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